저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저점과 고점이 점점 올라가는 장세를 전망합니다. 근데 이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상승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조보다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날들이 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26년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해 보았을 때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봤을 때도 그랬고 그 실질적인 모든 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해거든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좀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좋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있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다 우리가 도입해서 본다고 하면 AI 버블론이든 금리에 대한 내용이든 결국 결말은 좋게 날 것으로 보지만 한 차례 우려감이 있을 때 매도 물량이 시원하게 계속 나올 수 있는 장세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뒤돌아보면 올라가는 있지만 그 당시에 있을 때 되게 힘들 수 있는 그런 장세를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답은 나와 있어요. 저점과 고점은 올라간다. 저희는 이 전제는 깔고 갈 거기 때문에 2026년에 매매 투자하는 방법도 똑같을 겁니다. 하락 속에서 담을 거예요. 급락 속에서 담을 거고 저점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레인지까지 와준다면 그때부터 추가 하락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담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승을 즐길 거고 남들이 살 때 저희는 또 팔 때 팔고 팔겠죠. 26년의 투자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2025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감이 생겼고 내년도에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2월 30일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전반적인 약보합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우지수가 0.51%, 나스닥 종합은 0.50%, S&P 500은 0.3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1%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연말을 앞두고 꽤나 한산한 장세가 연출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이벤트는 부재했던 가운데 최근 좀 강하게 상승했던 기술주 위주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유독 좀 제 시선에서 돋보였던 종목이라면 마이크론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 실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었고 이어가지고는 메모리 칩에 대한 품귀 그리고 수혜에 대한 인식을 지금 다 가져가면서 마이크론은 좀 유일하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좀 한산했다고 하지만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은 방향을 하방으로 잡는 모습들도 좀 있긴 있었어요. 이건 아마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에 대해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 우리가 이거는 꽤나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제자로 보면은 특이했던 거는 주식이나 국채 쪽보다 금과 은 쪽이 변동성이 꽤나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한 9%가 넘는 급락이 나왔고요. 금 또한 4%가 넘는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근데 금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금과 은의 투기적 거래가 최근에 꽤나 많이 발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투자 과열이라고 생각하는 물량도 많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매도가 나왔다. 이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의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최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기술주의 매수세가 많이 몰렸었기 때문에 관련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것인지 확인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회원분들이 좀 많은 관계로 잠깐 저희 VIP 매매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VIP 매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매매합니다. 싫던 좋던 여러분은 저희의 원칙과 계획에 좀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조금 더 끌고 갔으면 더 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비중 한 번에 더 크게 들어갔으면 훨씬 먹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목표가를 찍으면 저희는 일단 매도입니다. 목표가를 상회해서 더 먹을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다면 그 이상을 가져가겠다고 저희가 목표가 상향 공지를 따로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습니까? PSK,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ST팜 이런 종목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추천 종목들 중에서 매매 전략표와 리포트가 나오는 저희 홈페이지에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매집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놓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매집 종목들은 웬만하면 함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해당 종목들은 보다 좀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보다 큰 수익을 먹기 위해 진입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렇기에 당연히 저희의 매매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가 반영된 매매 전략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중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 비중이 5% 이내예요. 말 그대로 총 투자금이 100만원이면 5만원 내외, 1000만원이면 50만원 내외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집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이
비중이 일단 10%로 시작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매집이 지속된다면 최대 30%, 40%까지 비중을 태울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한 종목에 몰빵하시는 분들이 더러 좀 계신데, 자, 저희 올해에 매매한 횟수만 120번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모든 비중을 태우면은 이외에 저희가 진입하는 종목은 어떻게 매수를 하시려고 그렇게 비중을 태우십니까?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중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와 포트를 동일시해서 포트를 함께 가져가면서 계좌 수익률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VIP 매수와 매도는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원칙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비중은 무조건 지키면서 투자해 주셔라. 이것만 여러분께서 숙지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그리고 저는 내년에도 올해 그 이상의 결과로 보답드릴 거라 자신합니다. 2026년도 한번 잘 해봅시다. 저희 AP투자연구소 매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저희는 오를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 사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겁니다.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사서 남들이 살 때 팔고, 욕심보다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계획된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타와 단기보다는 중장기 매집 중심의 매매를 선호합니다. 제 투자의 일원칙이 뭔지 이젠 다들 아실 거예요. 주식 투자는 편안해야 합니다. 직장인 수천 명과 함께하는 매매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타? 물론 좋죠. 하루에 3%, 5%, 7% 수익 나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러한 소액 비중에서 수익금이 과연 얼마일지, 플러스 우리의 매매 신호는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수익을 온전히 가져가는 경우는 특히 단기 매매에서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매를 자주 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판단이 서는 그 한 종목의 비중을 싣고, 누군가는 지루해, 재미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매매 방식이 저희가 여태까지 돈을 벌어온 방식입니다. 물론 단기 매매를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접근을 할 때 돌파보다는 눌림 매매로서 저희는 접근을 합니다. 시장 순환매에 대한 단기 매매가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원칙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관점은 단순해요. 테마의 동력과 모멘텀은 유지가 되겠지만 시장이든 차익 실현이든 부담 없는 구간대까지 하락을 해주었을 때 저희는 그거를 확인한 후에 진입합니다. 이어가지고는 모든 매매에서 관점이 어긋났다는 걸 인정한다면 저희는 손절합니다. 단 아무리 단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 보고 끝내는 그런 투기성인 매매에 대해선 절대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2025년 1년 약 250 거래일 동안 한 120번 정도의 매도를 했어요. 편하게 계산해보면 한 2일에서 3일에 한 번 매도하는 꼴인데, 사실상 체감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25년의 경우는 매매 순환을 빠르게 돌릴 때는 정말 빠르게 돌렸어요.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할 때에는 저희가 분명하게 현금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60% 정도의 계좌 수익률이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는 하루 이틀 보유할 생각이면 애초에 매수를 하지 않아요. 제 원칙에서도 그렇지만 매매 신호만 수익이면 뭐해? 모두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다들 조금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주식을 하려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판단이 서는 날에 저희는 2종목이건 3종목이건 분명하게 현금을 태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하루에 한 번, 혹은 뭐 3일,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인 매수는 절대 하지 않아요. 아니, 수익금을 지키기만 해도 될 날들에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기회로 판단을 하면은 그렇게 제가 매수를 하지 않는 금요일이건 하루에 2종목 이상이건 저희는 매수를 한다. 이거는 반년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년에도 잦은 매매를 할 계획은 없지만 모든 시장 수급을 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계좌는 불릴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2026년도 저희의 관점대로 화이팅 잘 해봅시다. 2025년에 제가 좀 아쉬웠던 매매라고 한다면, 물론 손절은 주식을 하며 필연적이다, 내 판단이 틀렸다고 하는 경우에는 손절을 한다, 피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서도 좀 아쉬웠던 손절 공통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이 종목이 영위하는 사업 분야를 보면은 이 테마에 엮일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되었던 그런 종목들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부각되면 크게 먹는다, 이 관점으로 들어갔다 부각이 안 되어서 손절한 종목들이 좀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매매는 최대한 줄이고 손절을 줄이면서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매 위주로 더욱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도 번 것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잃으면서 손절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하게 있었고, 매매 복귀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잘못된 건 안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그 복귀를 기반으로 더욱더 최선의 매매를 잘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30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네이버가 최근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다들 아시죠?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지켜보면 된다. 일정이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좀 부각될 만한 요소가 있기는 있어요.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오늘 시범 행사를 보일 텐데, 현재 5대 기업들의 시범 행사를 보일 텐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론 투표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2개 기업이 탈락을 하는 일정이 있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탈락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탈락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6년 1월 달에는 저희가 조금 이제 매수를 더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종목은 아마 제가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린 반도체에 대한 매집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나름대로는 26년 상반기까지를 위한 포트가 얼추 전 꾸려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그럼 시장 순환에 맞게 단기 매매를 좀 이제 진행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 수급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대형 테마 위주의 순환매가 막 확인되지 않았었다 보니까 단기 매매를 저희가 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단기 매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 땐 또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한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편입하고 조금 더 자금을 순환을 시켜볼 거다. 전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종목 좀 많이 안 나온다고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신규 회원분들 중에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바쁠 때는 정신없이 바빠지니까 오히려 한가할 때 조금 차분하게 방송 보면서 얘네는 어떻게 하는구나, 이 호수는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는구나 한번 좀 이해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특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거는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에서요, 절반은 반도체 종목들이에요. 이 말인 즉슨 반도체가 갈 때 다 같이 올라간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하는 테마군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도 테마별 수급이 분명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테마 안에서도 어떻게 수익으로 입증을 하는지, 2024년, 2025년 AI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대감이 많이 부각이 되었는데, 그걸 입증하는 기업이 어디이고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이 어디일지, 그걸 가지고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같은 시가공정 안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사를 계속 늘려가는 기업이 있을 거고, 뺏기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혹은 공장 가동률이 계속 좋지 못한 기업들, 기업 경영상의 이익률이 계속 좋지 못하게 찍히는 기업들, 아닌 기업들의 수익률 차이는 극명할 거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사세요, 이걸 가지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강하게 전망을 해요. 너무 당연한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결국 그걸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반도체 종목 보고 있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갈 때는 평소에도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야 했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업 대비해가지고 이 기업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2026년이 시작이 되면은 가장 먼저 부각될 일정이 CES랑 JP모건 컨퍼런스일 거예요. 결국은 로봇, AI, 제약바이오 테마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최근에 이쪽 테마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순환매가 나온 것도 이 일정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한 개, 두 개 테마에서는 그 일정이 끝나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테마군들은 한 차례 차익 물량이 거하게 쏟아진다고 하면 담아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약바이오 저희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한 종목 정도는 더 담을 용의가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차익 물량 한 차례 좀 세게 쏟아지면 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그 일정 후에. 그러니까 테마별로 저희의 매매 시나리오 사실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테마는 일단 첫 번째가 로봇,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전후 차익 실현이 제가 원하는 만큼 한번 쏟아진다고 하면은 접근을 한다, 이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차익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날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급하게 잡지 않고요, 그냥 보내줍니다. 제 시나리오, 제 계획에 맞지 않는 움직임을 보일 때에는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건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매매를 해도 10개 중에 5개, 6개, 7개는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어긋나는 2개, 3개가 계좌를 망친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가격대, 제가 원하는 매도 물량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일정 전후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2026년도 저점과 고점이 점점 올라가는 장세를 전망합니다. 근데 이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상승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조보다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날들이 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26년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해 보았을 때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봤을 때도 그랬고 그 실질적인 모든 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해거든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좀 축소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좋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있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다 우리가 도입해서 본다고 하면 AI 버블론이든 금리에 대한 내용이든 결국 결말은 좋게 날 것으로 보지만 한 차례 우려감이 있을 때 매도 물량이 시원하게 계속 나올 수 있는 장세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뒤돌아보면 올라가는 있지만 그 당시에 있을 땐 되게 힘들 수 있는 그런 장세를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답은 나와 있어요. 저점과 고점은 올라간다. 저희는 이 전제는 깔고 갈 거기 때문에 2026년에 매매 투자하는 방법도 똑같을 겁니다. 하락 속에서 담을 거예요. 급락 속에서 담을 거고 저점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레인지까지 와준다면 그때부터 추가 하락은 기회라는 생각으로 담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승을 즐길 거고 남들이 살 때 저희는 또 팔 때 팔고 팔겠죠. 26년의 투자는 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2025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감이 생겼고 내년도에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곧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